이 선수 문제가 많았죠. 아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배트를. 야구 중계하고 있는 한명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동아에서 야구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은상입니다. 아직도 이 타격폼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많죠. 2014년에 이제 최초 200안타를 때렸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가. 저 타격폼에 대한 말이 사실 엄청 많은데, 근데 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안타 안 쳐봤으면 뭐라 하지 말아라. 200안타도 못 쳤으면서 무슨 이쁜 타격폼이고 뭐냐. 염경엽 감독이 가장 이상적인 타격폼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뭐 그럴만 하잖아, 200안타 쳤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올해도 얘기했던 게 염 감독님은 서건창 선수가 저 이후로 타격폼을 또 바꾸거든요. 계속 바꿔요. 계속 바꾸는 스타일의 타자예요. 근데 염 감독님은 굉장히 아쉬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바꾸냐. 200안타를 쳤던 타격폼을 왜 바꾸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계속 표현하시더라고요. 200안타 치고 난 다음에 아마 서건창 선수가 조금 약간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었어요. 안타 말고 더한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어려움도 좀 겪고 팀도 옮기고 지금 이제 기아에서 잘하고 있는 거 보면 뿌듯합니다. 저 때가 얼마나 특이했냐면 저 시즌 14시즌 끝나고 이제 당연히 시상식에서 독차지를 할 거 아닙니까? 서건창 선수가. 근데 방송국에서도 이제 막 시상식장에서 그 타격폼을 해달라고 막 그 정도로 굉장히 특이했던 타격폼이죠. 본인은 어쨌든 더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한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이정우 선수가 사실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타격폼 바꾸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서건창 선수의 사연이랑 좀 많이 겹치더라고요. 이정우 선수도 바꾼 타격폼으로는 썩 재미를 보지 못했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결국 과거로 돌아갔거든요. 서건창 선수도 이정우 선수처럼 다시 좀 재빠른 수정을 과거로 돌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남아 있습니다. 타자들이 그런가 봐요. 더 뭔가 나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는 거지 내가 퇴보하려고 바꾸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용규 선수는 거의 투수만큼 다리를 들고 나가면서 때리는 스타일이죠. 거의 저 차는 게 정면에서 보면 그때 우스갯소리로 누가 또 야구인분 한 분이 야 포수 차겠다 약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말할 정도로. 근데 한화에 가서 더 높이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레그킥을 극단적으로 하던 선수니까 굉장히 특이했던 타격폼이죠. 체격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용규 선수도 굉장히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사실은 매번 타격할 때마다 저렇게 하면 체력 소모도 꽤 큰데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저 동작으로도 계속 파울 만들어서 용규놀이 창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규는 약간 다리를 들고 치는 이거고 이승엽은 다리를 들었다 내려놓으면서 턴을 하는 약간 좀 다른, 그러니까 약간 외다리 타법? 이용규 선수는 거의 와인드업이랑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냥 정석적인 레그킥을 하는 약간 사자였던 거죠. 잘 쳤으니까 아직까지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체력 소모가 있는데도 아직 야구하고 있잖아요. 정성훈 선수의 외다리 타법도 거의 아까 이용규만큼 이제 다리를 높게 드는 편이죠. 사진 기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왜냐면 그림이 너무 멋있게 들었을 때 나오니까. 저 타격폼을 뛰어넘는 임팩트는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거예요. 일단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계속 돌리잖아요. 돌리고 또 딱 타격할 때는 딱 붙여서 스윙을 하는, 그리고 약간 건들건들하는 이 동작은 저도 야구 중계를 꽤 오랫동안 보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독특한 타격 자세는 박정태 선수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 동작으로 야구를 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잘하셨기 때문에 또 30경기 연속 안타 기록도 세웠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타격 동작을 떠나서 기록을 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박정태 선수가 해설로도 또 활동을 또 하시고 하셔서 이후에 여러 가지 본인께서 이 타격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께서 뭔가를 딱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대충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 뭐 이게 좀 무게 중심이 이렇게 너무 넘어가면 또 안 좋고, 뭐 잡기 편한 이걸로 하시다가 이거는 이제 또 타이밍을 잡는. 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약간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특이한 타격폼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커리어 초반에는 저런 타격 동작은 아니었어요. 근데 갈수록 타이밍도 맞추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격 자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만들어낸 타격 자세로 결국은 뭐 좋은 기록을 냈기 때문에 정말 레전드급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타격폼이죠. 본인도 3년 만에 만든 타격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99년 아시아 선수권 갔을 때 중국 선수가 엄청 비웃었대요. 박정태 선수가 타격 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참교육을 말로 홈런으로 바로 참교육을 시켜가지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도선든 그런 에피소드가 또 숨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박종태 선수 한참 잘할 때 리틀 야구, 초등학교 야구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타격 자세로 다들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다 이러면서. 그래서 야, 저거 괜찮나 그랬더니 부산 출신 친구들은 다 요새 이게 유행이란다 그러면서 당시에 박종태 선수 타격 자세는 정말 대단한 유행이었어요. 너무너무 특이했었죠. 권희동 선수 타격폼은 제가 알기로는 박지용 선수 타격폼에서 거의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박정태 선수 타격폼에서 좀 비슷한 것도 차용된 게 있는데, 근데 웃긴 게 유튜브에서 본인이 밝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거의 완성된 타격폼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장염이 걸려서 거의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선수가 근데 거의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본인 고교 야구부에.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장염 이슈 속에서 만들어진 타격폼인데 그날 엄청 잘 쳤대요. 그래서 그 타격폼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치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붙여놓고 완전히 몸을 비꼬아서 팔은 바이올린 치듯이 들고 하는 게 박재홍 선수도 굉장히 독특한 타격 자세예요. 이게 굉장히 앞쪽으로 나와서 팔을 붙여서 치는 스타일인데 박재홍보다 권희동 선수의 타격 자세가 더 독특합니다. 근데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니까요. 김성환 선수의 타격 폼은 따라하기 참 어렵습니다. 워낙 엉덩이 쪽, 둔부 쪽이 발달하셨던 데다가 뒤로 쭉 내밀고 배트를 완전히 뒤로 뉘었기 때문에 오리궁뎅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독특하셨죠. 항상 저도 김성환 감독까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이제 워낙 자료를 통해서만 본 영상인데 저 정도로 힙을 뒤로 뺀 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근데 또 아까 박정태 선수 말하면서도 했지만 김성환 감독님은 또 야구를 굉장히 잘했어요. 저 타격으로 굉장히 야구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팬들 뇌리에 남아있는 거죠. 홈런왕 3번, 타점왕 2번, MVP 2번. 무시무시한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동네 야구 할 때인데 저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딱 눕혀서 이렇게 딱 타격을 했는데 좋은 건 있습니다. 준비 동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배트를 맞출 수는 있지만 물론 저는 이렇게 야구를 잘하지 못했다. 다행히 그래서 야구를 빨리 접고 중계 캐스터가 됐다는 슬픈 전설이 내리고 있죠. 공을 바로 보고 나갔으니까 보통은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눕혀놓고 바로 나가면 되니까 빨라지죠. 양준혁 선수도 나름 백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한 타격폼이래, 만세하듯이. 근데 지금 보면 정말 그 와일드한 타격폼의 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캐서님 말씀하신 스피드 주면서 타구에 좀 강하게 체중을 실으려고 하는데 본인을 이렇게 좀 눌러서 치려고 하는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눌러치는 포인트에다가 힘을 많이 가하니까 앞에 아크가 커지면서 이제 만세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되게 많이 따라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막 다 따라하고. 근데 어쨌든 뭐 KBO 처음으로 이제 2000번째 안타를 때려냈었던 레전드니까 사실은 그 동작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성공한 선수는 아직 본 것 같습니다. 양준혁 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양준혁 선수가 굉장히 거구의 그 체격을 가지고 이 정도 체구가 아니면 따라하기 힘든 타격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뿌리는 거나 타격한 다음에 이제 아크를 만드는 게 이 정도의 체격을 가지지 않은 타자면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준혁이기 때문에 만세 타법이 성공한 거지 다른 선수가 만세 타법을 했으면 성공을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뭐 40인 레전드에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뭐 분이라고 보고, 타격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 이 양준혁 선수의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눈이거든요. 볼을 고르는, 그다음에 볼넷 449 요 기록이 엄청나거든요. 왜냐면 딱 보기에는 사실 체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약해 보이는데 그걸 굉장히 잘 골라내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10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장 기자 얘기 맞다나 보이는 이미지가 전부가 아닌 사람이 양준혁이에요. 보기에는 약간 투박할 것 같고 근데 되게 섬세하고요. 되게 영리합니다. 본인이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안 좋은 날은 오늘은 볼넷 하나, 3타수 무안타와 4타수 무안타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말이네요. 그거. 3타수 무안타에 볼넷 하나면 그나마 타율이 덜 깎이는데 4타수 무안타면 타율이 확 깎인대요.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볼넷 하나 얻자.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조건 볼넷 얻고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한대요. 집중을 한다고 다 볼넷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타석에서 접근 자체가 다른 선수랑 좀 다른 거죠. 보통 오늘 안타 쳐야지, 홈런 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타석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함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그 타이틀이 많지 않지만 양준혁은 당대 5손가락에 드는 정말 좋은 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또 1루까지 그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이 시그니처기도 하고 그런 게 사실 프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걸 가장 강하게 갖추고 계신 분이죠.
에피소드가 뭐냐면 KT 때 이대영 선수가 기자실이 보통 이제 포수 후면 뒤로 있거든요. 물론 높이가 있지만 안 보여요. 워낙 이렇게 숙이니까 그 이 뒤로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보통 체구가 큰 분이면 웃긴 게 타자가 안 보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숙여서 치니까 타격폼이 진짜 독특하다. 그래서 했는데 나름 또 저 타격폼으로 또 결과를 만든 시즌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신기했던 타자 중에 한 명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 다른 선수들이 다 놀렸잖아요. 너 땅 뚫고 내려갈 거냐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투구 각도를 맞추려고 점점 더 내려갔죠. 선수 말년으로 가면.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타격 폼의 특징은 빠른 발. 그걸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타격 동작이에요. 또 본인이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공을 좀 잘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숙이게 되고 더 숙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공을 좀 잘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참 전성기 때 LG 시절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타격 코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팀에서 맞추면 멀리 가는 타자가 이대영이에요. 그러니까 타격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되려 이 선수는 발이 빠르다는 것 때문에 야 맞추고 나가 이런 주문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타격 연습할 때는 담장을 쉽게 넘겼을 정도로 파워도 좀 있던 선수인데 그 부분이 좀 사장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통산 타율은 뭐 앞에 분들에 비하면 사실 많이 떨어지죠. 주로 이제 1번 타자로 나오고 빠르다는 강점 때문에 구단에서도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너는 출루만 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만약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중심 타선은 아니었어도 뭐 5, 6번을 쳤다거나 이랬으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되려 발 때문에 많이 손해봤던 커리어를 좀 손해본 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요게 보통은 팔을 뻗어서 이렇게 돌리지 이렇게 팔을 펴지 않고 돌렸기 때문에 이게 티라노 스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도 박병호 선수 외에는 저런 타격을 물론 이제 KBO에서 최근에 이제 젊은 선수들 좀 따라합니다만 다른 어떤 리그에서도 저렇게 빨리 힙턴을 해서 짧게 돌려서 장타를 만드는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 거구의 타자들은 아무래도 몸쪽 승부가 약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몸쪽 승부를 많이 하는데 뒤에서 짧은 스윙으로 짧게 잘 붙여서 나오니까 몸쪽 공도 장타로 굉장히 잘 연결시키는 거죠. 지금 삼성으로 트레이드 돼서 최근에 또 잘 치고 있거든요. 삼성 팬들이 되게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이 너무 낡아서 우리한테 왔는데 요즘에 잘 치는 거 보니까 아니라고. 낡은 장난감 아니다. 우리한테 티라노가 왔다. 정말 요새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팀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잘 간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한테도 좋은 선택이 됐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지만 또 어쨌든 본인이 분위기 한번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가서 기회도 받고 하니까 그런 게 좀 긍정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그게 바로 트레이드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KT에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긴 힘들고 또 필요한 팀이 있고 그러면 뭐 과감히 트레이드가 돼서 서로 다른 분위기 속에서 야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효과도 나온다고 봅니다. 케빈 유킬리스라는 선수는 배트를 약간 앞쪽으로 완전히 투수를 앞으로 이제 뉘어놓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보스턴의 그러니까 우승 당시에 이제 포수이기도 했고 굉장히 독특한 타격 자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준비는 요란한데 그거에 비해서 타격은 굉장히 잘했던 그런 선수예요.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 이제 타격 보면 특이한 선수가 많은데 그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제프 베그웰이라는 선수인데 아마 최근에 제가 이제 보니까 LG에 오스틴 딘 선수가 원래 텍사스 출신인데 본인이 어렸을 때 우상이 제프 베그웰이었다고 이야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킬러비라고 그 이름이 B로 시작하는 3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송지만 코치 현역 때 그 기마자세였잖아요. 그 기마자세랑 똑같은 어찌 보면 송지만 코치의 원형이 바로 제프 베그웰인데 양쪽 다리에 힘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딱 버티고 서서 스윙을 하는 체격인데 워낙 이제 체격이 좋다 보니까 힘이 있는 선수니까 바로 이제 짧게 나오는 그런 스윙에 굉장히 많은 홈런과 좋은 성적을 냈었던 그런 타자로 기억이 돼요. 휴스턴 레전드고 또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어요. 17년에는. 그러니까 뭐 타격폼에 대한 뭐 비난이 있을 수가 없는 선수죠.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기 때문에. 대단한 선수. 네, 엄청난 선수죠.
이 선수는 완전 이제 개다리 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이제 주니치하고 저 요코하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야구를 잘했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타격 자세를 갖고 있었죠. 준비할 때만 그렇지 정작 그 공격을 할 때는 거의 정상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프레임을 좀 나눠가면서 스탑했다가 갔다 보시면 결정적으로 치는 순간에 발동이 걸릴 때는 정석적인 타격폼으로 가요. 다만 준비하는 자세가 본인이 이제 루틴 지키는 것도 있고 좀 하체 잡아려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개다리 타격폼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타네다 선수는 우리와도 좀 연관이 있죠. 맞아요. 저도 잘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삼성에서 2010년에 타격 코치를 또 했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나라 야구랑도 좀 인연이 있었고 좀 여러모로 좀 친숙한 선수죠. 자와리 블레시는 좀 우리나라 야구에 좀 올 수도 있었던 상황도 있었던 선수예요. 그렇게 인상적인 커리어는 남기지 못했었는데 저 모으고 하는 출발 자세 저게 굉장히 독특했던 선수로 기억합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신장이 196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망이를 뭐 어떤 걸 들고 나와도 되게 다듬이질 방망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방망이가 작게 느껴지는데 다소곳이 이렇게 방망이를 쥐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선수예요. 사실 저 은퇴를 일본에서 했죠. 그래서 아마 국내도 한번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 결국 이제 일본에서 은퇴를 하고 말았지만 타격 자세만 놓고 보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요 타격 자세는 크레이 카운셀. 선수로보다는 최근에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더 유명하긴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97년 플로리다와 2002년 우리 김병현 선수 뛰었던 애리조나 당시 애리조나 디백스 때 그 우승 멤버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시카고 컵스 감독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애리조나 시절에 타격폼을 굉장히 그때 당시 야구 보면서 특이하다 했었는데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그 세일러문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타격으로 굉장히 애칭이 붙어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높이 들고 비틀면서 이제 치는 게 특이했던 선수죠. 이 선수 문제가 많았죠. 에런 로알드. 아니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배트를. 기마 자세인데 배트를 이제 몸 중심에서 좀 흔들다 보니까 오해를 좀 많이 받았던 로알드 선수예요.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때는 우승도 했고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이기도 했고 필라델피아에서 선수 생활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가서 거금을 받고 갔는데 잘 못해서 약간 먹튀 이미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동작은 저도 이런 동작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발을 완전히 바닥에 거의 대고 방망이를 뒤로 넘겨서 준비하는 미국 대학 선수인데요. 알렉스 부칠리라는 선수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잘 몰라요. 부칠리 선수는 뭐 뛰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왜냐면 프로 생활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항상 타격폼과 관련된 영상에 어떠 있으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선수예요. 그 정도로 타격폼이 뭐 지금 뭐 거의 배터박스 벗어날 정도니까 오른다리가 엄청 특이하죠. 참 이렇게 독특한 타격 자세를 갖고 있는 걸 보면 참 많이 본인들도 본인 그 체형에 맞는 타격 자세를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요 부칠리 요 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친구들이니까 성공한 선수들의 타격 자세는 존중합니다. 다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